학생이 관심 있는 학과의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지? 학생의 희망 진로 및 학과에 맞춘 활동 추천을 어떻게 해야 하지?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선생님들 주목! 차츰 시해될 고교학점제,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진로 진학 상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나침반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고교학점제 대비 필수 활용서 학과 바이블! 학과 바이블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학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료보건, 예체능의 7개 계열 368개 학과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각 학과의 관련 학과까지 합치면 1000개 이상의 학과가 수록된 역대급 책입니다. 정말 없는 학과 빼고 다 있는 책이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에 대한 정보, 학과 추천 이 한 권으로 뚝딱 하세요. 아니 그런데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도 그 학과에 입학하려면 어떤 활동을 추천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학과 바이블로 뚝딱! 학과 소개, 개설대학, 관련 학과, 진출 분야, 진출 직업, 자격증, 교과목, 선택과목, 추천 도서 목록, 학과 인재상 및 자질, 학교생활 팁까지 어떤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진학과 효과적으로 연계될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선생님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죠. 학과 바이블은 중고, 진로교사에게 완벽한 진로 진학 상담과 고교학점제, 학생 설계 지원을 위한 필수서입니다.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이라면 한 권씩 장만하셔야 될걸요? 학생들 인생의 나침반이 되실 선생님들의 나침반 학과 바이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티타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많으신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거의 100분 넘게 이제 접속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누가 계실까요? 우리 채팅창에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글을 좀 쳐주시면은 제가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하나 티티님, 프로티티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마 오늘 티타임을 기존에 많이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티타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티타임은요 선생님들에게 여유로운 성장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수 아니면은 뭐 강의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간담회 뭐 질문 뭐 이런 방송들 다양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많은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좀 기존에 좀 힘들었던 거 좀 내려놓고 여유롭게 오늘 연수 강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또 강사가 또 연사인 만큼 아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 어떤 주제냐? 이거죠. 네. 전소영 선생님을 작년 하반기에 한번 모셨었는데 정말 앵콜 문의가 쇄도하고 너무나 다시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아마 학기 말에 듣는 또 이 내용이랑 이 학기 초에 듣는 내용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교과 세특의 어떠한 사례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우리 전소영 선생님께서 선생님들께 무슨 강의나 막 이런 걸 알려드린다 라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듣다가 저도 이런 걸 뭐 해봤어요 라는 거라든지 저도 이런 사례를 경험해봤는데 좋았어요 라던 다양한 의견들 있잖아요. 그거를 채팅창에 쳐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조현실님이 3월이 여유가 없는데 그나마 티타임 유익한 시간 덕분에 숨고르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통을 열심히 해주신 분,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신 분께 조금 이따 퀴즈도 있거든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 그런 분들께는 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학생부 바이블이라는 도서와 300프로젝트라는 도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학생부 바이블은 제가 기존에도 계속 좀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 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해드리면 7개 계열별로 맞춤형 학생부 관리법, 진로 로드맵, 학과 선택 과목 정보, 창체 행동 발달, 종합 의견, 교과 세특의 기재 예시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과 세특 기재 예시가 들어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데 학생들도 엄청 찾아요. 내 교과 세특, 내 학생부가 어떻게 기록되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막 학생들이 먼저 찾아본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 이 학생부 바이블 한 권을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근데 학생부 바이블을 이제 거의 다 받으시고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뭐 거의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없으신 분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300 프로젝트가 새롭게 도서로 출시가 됩니다. 이 300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니까 이 300 프로젝트를 아마 한 분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00 프로젝트의 책은 뭐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입니다. 그 친구가 100개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쓰고 100명을 인터뷰하고 또 100개의 칼럼을 자신의 블로그에 쓰면서 나만의 진정한 진로의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상에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끌어주는 도서예요. 그래서 100권의 책을 읽기 때문에 진로 독서 시간에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국어 선생님들이 좀 계실 텐데 국어 선생님들도 아마 진로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템들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 또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 선생님들도 아마 이 300 프로젝트에 굉장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00명을 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은 30 프로젝트도 있어서 30명의 책, 30권의 책, 30명의 인터뷰, 30개의 칼럼 이런 것도 있고 중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0도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3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3명, 3권을 읽고 3명 인터뷰해보고 3개의 칼럼을 써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 나의 진로는 내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도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한 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현심 대표님이라고 그 퍼스널 브랜딩의 아주 대가로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조현심 대표님과 같이 좀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진로 탐색과 대학 취업 프로그램 연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들과 상품이 있으니까요, 우리 열심히 소통하고 재밌게 노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전소영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또 열심히 참여하면 다양한 책도 있는데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는. 박한나 DT님 좋습니다. 우리 카메라 켜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큰 TV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다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거나 박수를 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한나 TT님이 기대됩니다를 크게 외치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학생부 바이블 책 한 권 보내드리고요. 또 좀 이따 퀴즈를 맞추신 분께도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우리 카메라에 보이고 계신 분들이 좀 이따 박수를 쳐달라 그러면 박수를 좀 안 칠 것 같아요. 저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전소연 선생님이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100분 넘어가시니까 살짝 긴장감이 왔거든요. 이 긴장감을 녹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기운을 팍 주셔야 돼요. 자, 연습해볼 거예요. 연습. 자, 우리 전소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좋아요. 아, 그 정도는 쳐주셔야 긴장감이 싹 내려앉죠. 예.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치시고 왼쪽으로도 치시고, 예, 박수 치면 또 건강에 또 좋으니까 그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소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세특 사례 나눔을 주제로 나눔을 하게 될 별가람 고등학교 교사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서는데 그래도 여전히 떨리네요. 이 시간, 8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저는 남편이랑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 4살 아들을 보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깝지 않게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들의 29은 어떠셨나요? 저는 29살이 이제 한참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원래 29 하면 이제 곧 앞자리가 3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막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는 시기잖아요. 저는 그때 열심히 인고 공부를 하고 계셨군요. 저는 그때 6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취업이 잘 안 된다고 외국에 가야겠다라고 통보를 했었어요. 29에. 이제 29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래서 굉장히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새 이제 29이 지나고 39을 준비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9은 또 주변에 또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또 앞자리가 4로 바뀐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압감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9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실인가? 라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장 컸던 이유는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복직을 했고 그때 저한테 많은 걸 나눔해 주셨던 그 선생님한테 저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나누기 시작한 거. 과연 내가 만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39은 그렇게 생각보다 우울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6년 동안 사귀고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고 갔던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집에서 혼자, 네, 그렇죠. 집에서 혼자 저희 그 에너지 넘치는 아들을 혼자 아주 힘겹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이 돼서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걸 끄고 있으면 되겠죠? 꺼도 되는 거 맞죠? 네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을 넘겨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전체 화면 네, 제가 해볼게요. 두 번이 눌러졌어. 네, 전체 화면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아마 제일 관심이 있으신 학교 생활기록부의 꽃 교과 세특에 관해서 좋은 사례, 나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작년에 열심히 활동을 해보면서 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분도 있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고등학교 이제 내용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023학년도 대입을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크게 3학년 학생들과 1, 2학년 학생들로 구별이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어떤 준비를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바뀌는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대신 1,
2학년은 현재 3학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특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1,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시를 치를 때 학생부 영역 중에 미반영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화두이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씀으로써 학생부에 이렇게 한 줄만 나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를 풀어서 조금 학생부가 좀 부족한 면은 있었다면 그걸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길마저도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이제 자기소개서도 다 폐지가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에서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을 하겠다. 특히 세특도 같이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큰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해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큰 변화의 축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쪽이 올해 3학년 학생 내용이고요. 여기가 올해 1, 2학년 학생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3학년은 추천서가 거의 모든 학교가 사라지고 일부 대학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써놓은 것들은 이미 좀 변화가 된 지 오래된 방과후 활동 같은 거는 이제 기재가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데 혹시 신규 선생님이나 오랜만에 복직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써놨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크게 바뀌었던 점이 바로 교과 세특. 이제 전 과목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사전 설문 받았을 때 보니까 뭐 250명의 학생들을 써줘야 되는데 이걸 또 다 개별화해서 써주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3학년들은 이제 1, 2학년들이 대폭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학년은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은 아직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어요. 1, 2학년들은 이제 다 반영이 안 되고 없어질 건데 3학년은 아직 자율동아리,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학교도 3학년 학생들만 자율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개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수상 경력도 한 학기당 한 개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회 같은 것도 본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대회를 남겨두고 1,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는 다 행사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른 학교도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봉사활동, 독서활동, 영재 발명교육 이런 것들도 3학년만 쓸 수 있고 이제 1, 2학년부터는 다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마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재수를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졸업생까지도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지금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3학년은 상대적으로 이제 재수생이 되면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정규 교육 과정 외에서 이루어졌던 뭐 독서나 수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해 줘야 되고 선생님들은 그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록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잘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만든 거 잠깐 보여드리고 아마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거, 기존에 들어갔던 게 대폭 축소되면서 정말 이제 자동 봉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과 세특만 남고 독서나 수상도 다 사라지고 요것만 이렇게 중요하게 남게 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읽어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자료인데요. 아마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자료 공유할 때 이 파일도 거기에 업로드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학생들한테 해줄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5개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도 지금 바뀐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평가 요소도 그에 맞게 조금 축소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어서 올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영역을 똑같이 요소를 갖고 있진 않지만 주요 대학에서 이렇게 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아마 조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부분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4가지 영역을 이렇게 요소를 평가 요소로 삼았던 이 주요 5개 대학이 요소를 대폭 축소해서 3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선생님들 아마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학생들에게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좀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요소가 사라지고 대신 진로 역량이라는 이 요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학업 역량은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저희가 학생들의 교과 세특을 신경 써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업 역량 중에서 학업 성취도는 객관적인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학업 태도에 바로 저희가 이렇게 정성적인 어떤 평가를 입학사정관이 확인하면서 이 학생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학교에 와서 정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탐구력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교과 세특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 세특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적합성이 요소에서 빠진 이유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작년에 생기부 검토를 하면서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너가 관심 있는 진로, 너가 관심 있는 전공 분야 이런 것을 뭐 주제로 삼아서 탐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 활동이 너무 그 전공 쪽으로만 그 전공에 관련된 지식을 좀 탐구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축소되고 협소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건 좀 부작용이다 라고 대학교에서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날 뭐 하면 다 진로랑 연관, 뭐 진로와 연관해서 진로 뭐 탐색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학도 약간 피로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요소를 없애고 진로 역량이라는 요소로 바뀌었다는 게 올해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좀 해주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렇게 전공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상세하게 연구해서 오는 거를 대학에서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초적이고 이제 학문을 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각 과목에서 과목별로 잘 닦아서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는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세부 내용 같은 것은 제가 공유해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진로 역량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비교적 쉽게 딱 보시면 원래 인성과 발전 가능성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게 역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반영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지면서 저희가 인성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과도 좀 겹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서 이 2개를 통합해버리고 공동체 역량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잘 협업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겠다라고 좀 대폭 내용을 축소했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도 바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이제 교과 세특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세특 학교 생활기록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세특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나눈 자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봤던 것 중에 입학사정관님과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저도 의미 있게 봐서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 시간에 진로와 관련된 주제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입학사정관님께서. 예측이 되시나요? O일까요? X? 유리하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저도 얘기한 게 있고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답은 되게 중립적인 거였어요. 유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다. 대신 어떤 건 불리하다?
맨날 이게 기승전 다 진로로 끝나는 것은 불리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트 검토 같은 거 하면서 너무 이거는 진로 얘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과목마다 너무 그 진로 관련된 얘기가 드러난다 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나의 관심사를 선택하는 거라서 그게 나의 진로와 연관이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할 때마다 모든 과목에서 다 그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게끔 좀 균형적인 시각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소의 이름이 바뀔 정도로 대학교에서도 큰 결심을 하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제 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이제 학과를 딱 정하면 그 학과 때문에 요즘에 또 동아리를 구성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를 꼭 그 자기가 관련된 그 동아리를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입학사정관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학생들이 신문방송학과 가면 꼭 이렇게 막 방송반, 신문반 이런 교지 편집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좀 약간 표면적인 거, 깊지 않은 활동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동아리를 꼭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학생들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 신문방송학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문방송학이라는 이 사회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를 추천해 주시거나 동아리를 만드실 때도 이런 좀 기본적인 역량을 좀 넓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좀 권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업 역량에 관련해서 이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의 장을 마련을 해주시면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굉장히 유익 있게 보시고 또 반갑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지식에서 뭔가 좀 확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식을 안 거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뭔가 질문을 새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탐구활동이 있을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역시 확장의 의미로 학교 프로그램이랑 좀 연계해서 좀 더 크게 확장을 시켜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수업 활동을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인데요. 학생들은 일단 너무 진로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 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참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 전공에 대해서 이미 막 박사가 돼서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수업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관심, 노력, 열정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공부와 관심사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 역량도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교사도 이제 할 게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 항상 저희는 이제 내신 성적 위주로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강의식으로 전달하고 또 내신 시험도 보고 수능도 준비시키고 이런 것과 또 이제 세특을 위한 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이 사실 그런 내신형 공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걸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잘 디자인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잘 하게 하고 또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게 그걸 잘 기록을 해서 이제 세특에 녹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돼서 그것이 이제 잘 세특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확장해서 심화 활동을 하는 것을 좀 저희가 학교에서 기회를 이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이제 따로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거나 하면 이제 다 각자 이제 집에서 따로 심화해서 공부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면서 선생님께 써달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어차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간이 정말 없지만 아주 알차게 모아서 그 시간을 마련해주고 자꾸 학생들이 그런 심화 활동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끔 저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 제가 좀 좋은 세특을 소개하기 전에 안 좋았던 세특, 특히 저희도 이제 생기부 검토하면서 많이 보였고 또 이제 입학사정관님이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컨설팅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잠깐 공유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세특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쭉 보시면 네, 맞아요. 프로젝트. 탄소 중립 챌린지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네요. 저도 올해 조금 작년보다는 좀 더 프로젝트 수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해볼 거를 올해 이제 결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앞에 이렇게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쓰고 이것을 이해함,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의 어떤 이해 정도를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필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학생이 예전에 막 열심히 써가지고 제출하면 그거를 그대로 선생님이 쓰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좀 대필 규정이 강화돼서 학생들이 뭐 소감문을 내거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감상문을 쓰더라도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상문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세특이 참여가 별로 없는 학생들 근데 뭔가 이제 한 단원이 끝나고 뭐 이거라도 써줘야겠다 하고 이해한 내용 뭐 아니면 수업 목표를 쓰고 그 다음에 이해함, 깨달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아직도 조금씩 있는데요. 학업 성취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학교 컨설팅에 오신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피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입학사정관님도 굉장히 싫어하는 세특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활동 참여가 좀 저조한 학생들이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조금 찾아서 최대한 많이 써봤는데요. 일단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학생들이 작성을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실 작성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이해했다는 내용을 쓰시려면 그 이해한 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발견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행동을 묘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뭐 두각을 보임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능력이 보여야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최소한 몇 개 활동에 이상은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뭐 분석하고 제시하고 토론하고 발표함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이 세특은 뭐가 좀 문제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채팅창 아예 안 보고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채팅창을 보려고 하는데 채팅창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문제 같아 보이시나요? 네, 정답. 구체적인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활동은 되게 열심히 한 학생이거든요. 뭐 제시하고 또 토론을 진행하고 발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입학사정관님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이 딱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제시를 했을까? 어떻게 토론을 했을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입학사정관님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세특은 좋은 세특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면 가장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또 많이 본 세특 중에 학생이 활동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경우가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학생이 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심화 활동을 했다면 다른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버리시고 그 활동에 그 학생의 역량까지 드러나게끔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은 세특으로 자주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세특도 그런 세특들이 보통 많더라고요. 많은 활동이 기록되기보다는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학생이 심화하고 발전해 나간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 제가 약간 만든 거라서 좀 더 억지스러운 그런 세특인데요.
보면 이런 표현들, 뭐 진로와 연계하여 진로와 관련된 이슈를 탐구하고 희망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너무 이것만 강조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거. 이제 입학사정관들도 이런 거는 조금 좀 깊이도 없어 보이고 또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진로에 대한 연계도 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안 좋은 세특 유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우수 사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수 사례는 일단 올해 처음 이제 세특을 작성하시게 되신 신규 선생님이시라든지 오랜만에 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많이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런 역량이 드러나게끔 어떻게 세특을 작성하는지가 이제 더 고민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건 이제 교과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역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나왔던 세특과 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여기 활동을 하였음까지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활동 위주로 서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보시면 물의 특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의 열섬 현상과 연결. 자, 뭔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연결할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내용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하는 학생들 꼭 만나고 싶어요. 자, 도시에 숨어있는 잡녀를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없애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 뭔가 새로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거꾸로 했나 봐요. 이렇게 자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또 그거를 발표를 아마 잘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신 것도 이제 이게 교사의 평가가 되는데요. 기본 이론을 심화 개념에 잘 적용시켜서 난이도 높은 문제 해결력이 돋보인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가장 강점이 되는 부분을 2015 핵심 역량을 토대로 찾아내신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받았던 그 사전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사의 어떤 그런 주장? 평가가 들어가면 안 좋은 세특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연수를 받을 때 전 반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활동만 이렇게 나열이 되고 뭐 자세한 내용만 적힌 것보다는 그 학생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사가 평가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세특이라는 그런 연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보기에도 참신하고 교사가 보기에도 뭔가 자기주도성이 보이고 하시다면 선생님들의 평가를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세특들이 지금 우수 사례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었다면 아까 선생님의 그런 평가나 예리한 그런 시선이 들어가면 더 좋은 세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세특이라서 빨리 한번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세특을 왜 또 가져왔냐면 이제 올해 또 다시 한번 더 좋은 세특이 나왔나 열심히 뒤져봤는데 이 세특만큼 그 문단 안에 정말 압축해서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교사의 평가가 잘 들어간 세특은 아직 잘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022학년도에 작년 입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좀 더 좋은 세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넘겨볼게요. 그래서 일단 학생도 훌륭한 학생이었고 교사도 뭐 미사여구가 많거나 막 이렇게 막 꾸몄다는 느낌 없이 정말 담백하면서도 딱 필요한 내용만 딱딱 찾아서 잘 묘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남아공의 빈부격차 및 빈곤의 뭐 경제적 결핍에서 시작돼서 이것이 여러 차원의 역량 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이제 연구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고 대책을 찾아주는 게 좀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실생활에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올해는 좀 학생들의 이 탐구 활동을 할 때 대책을 찾아보고 그걸 좀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많이 격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 학생은 이렇게 좀 참신한 생각을 했어요. 남아공에서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기초적인 사회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아예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색다르고 참신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 선생님께서 잘 캐치를 하시고 또 참신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간단하지만 딱 눈에 들어오게끔 잘 잡아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사이트가 바로 서울대학교 아로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이제 터치가 잘 안 되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학교 아로리 가시면 이제 처음에 찾아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디 있냐면 들어가셔서 이제 학년도별로 나오고 학생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학생이 학업 노력 및 학습 경험을 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학교 생활기록부 발췌된 내용이다 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노션 페이지라고 해놨는데 이게 조금 이따 선생님께 드릴 노션 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넘기거나 했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다 여기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따 보시면 아까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 직접 들어가서 찾으시면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쪽에 세모 클릭하시고 보시면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내용을 빠르게 참고하실 수 있고요.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평가 요소가 바뀐 주요 5개 대학도 여기 관련 내용을 제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학생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아로리 접속하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또 괜찮은 예시들을 몇 개 더 이렇게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뭐 치의학대학원의 치의학과 간 학생의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선생님 과목과 관련해서 좀 유심히 관심이 가는 그런 세특들을 보시면서 좀 영감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자료가 제가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자료인데요. 이건 이제 하도 유명해져서 2019년에 나온 지 좀 이제 오래됐잖아요. 2019년 벌써 이제 3년 이상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하지만 최근에 바뀐 어떤 그런 기재 요령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또 새롭게 또 소개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자료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 가시면 이 종합지원 포털 위에는 평가지원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만 주로 자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도 정말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학생평가지원 포털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시면 일단 과정 중심 평가를 하시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변화나 성장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자료가 있고 여기에 그걸 토대로 해서 세특 기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 왜 내가 이제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자료가 있었고 특히 자료가 잘 없는 음악, 미술, 체육 교과 같은 교과들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은 사이트에 전 이 자료가 너무 반가웠어요. 진로 선택 과목 관련해서 제가 3학년 영미문학 읽기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도 없는 데다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역시 또 과목별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정말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영미문학 읽기 활동이라든지 그걸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예시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 링크는 지금 혹시 전송이 되실까요? 네, 맞아요. 이미 전송이 되셨군요. 그래서 저 자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나는 오늘 이제 세특에 관련된 좀 좋은 예시와 아이디어 그리고 평가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어봐야겠다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이제 해당되는 건지 다 넘길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고민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책을 만드신 건데요. 사실 저도 여기 학생부 바이블 작업에 약간 참여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말에 저희 학교에 이제 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교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도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소개하기 전이었는데 이미 대여해서 빌려서 보시고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 좀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그 기회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올해 이제 조금 작년에 했던 수업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좀 수정을 해서 개선을 시켜보려는 이제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획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예시를 좀 주고 싶은데 예시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때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주제 탐구 탐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탐구 주제 바이블에서 굉장히 힌트를 많이 얻었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실 때 이렇게 영감을 얻으시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뒤에 가서 제 활동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부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도 체계적으로 딱 그 탐구 활동에 처음에 어떤 계기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방안을 제시했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확장해서 나갔는지 이렇게 좀 알차게 구성된 세특을 교육부에서 제공해 주는 거 외에 이제 실제 현장에서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서 사례를 만드신 선생님들의 예시가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감을 얻으시기에도 좋고 저도 이제 과목이 다르더라도 여러 세특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과 영감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지금 고전과 윤리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도 뭔가 영어과랑도 연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활동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제가 앞에 이론 중심으로 좀 달려왔는데요. 잠깐 퀴즈 하고 이제 제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QR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QR코드에 접속해 주시면 제가 퀴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줌 채팅창에도 이제 링크를 주실 거예요. 네, 1번 링크로 들어오시면 아마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아직 접속을 안 해서요. 이제 제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이렇게 다 접속이 돼 있으시고요. 혹시 들어오실 때 이름은 다 변경을 하셨죠? 앞쪽에 제가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혹시 이름을 변경 안 하셨으면 랜덤의 영어 이름으로 아마 지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 접속하셨으면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시작할 거고요. 참고로 이 퀴즈는 단 0.1초라도 먼저 답을 하시면 점수가 고득점이 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발력도 필요한 퀴즈라서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문제가 천천히 공개되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졸업한 고3과 그리고 현재 고3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교육부 기재 요령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육부 정책은 세 개 중에 어떤 것인지 지금 시간이 여기 내려가고 있는데 14초 이내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두 번째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그리고 마지막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용어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무려 63명의 근데 제가 숫자가 이렇게 큰 게 나오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낯서네요. 항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제 소규모 연수에 가서 했었는데 63분의 선생님이 맞으셨고요. 네, 올해 지금 2019학년도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재 요소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연수 지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기분이 어떠신지 자주 여쭤보거든요. 자, 네. 그래서 제가 연수를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하면 이제 좀
착하신 분들은 일단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아 그러면 제가 연수를 좀 천천히 길게 해도 될 것 같네요 라고 하면 갑자기 여기가 막 엄청 피곤하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럼 천천히 계속 연수. 근데 슬프신 분은 없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게 멘티미터라는 그런 플랫폼인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도 가끔 사용하고 올해 학기 초에는 제가 자기소개할 때 이걸 썼어요. 그래서 얘들아 궁금하지 않겠지만 한번 맞춰봐 하면서 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이런 거 질문하면서 이렇게 같이 피드백 받으면서 얘기했는데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자, 다시 퀴즈로 넘어가서 이제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역시 오늘 했던 내용과 관련이 되고요. 2022학년도 1, 2, 3학년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자율동아리 대입 위반형, 2번 개인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3번 수상경력 학기당 1개 대입에 반영. 너무 쉬우신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쉬웠기 때문에 6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고 자 전체 100% 정답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100%는 아니었네요. 네, 56분의 선생님. 근데 꽤 많은 선생님들이 맞춰주셨고요. 자율동아리 대입 위반형은 현재 고1, 2 학생들에게만 해당되고요. 개인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는 전체 학생에게 해당되는 게 맞고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중에 좀 얘가 정말 의미 있게 활동을 해서 그걸 적어주고 싶다 하시면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혹시 학교에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봉사활동 실제로 작년에 진행하신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그거를 이제 학생부 연수에서 듣고 저희 학교에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얘들아 제발 신청해 라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 아무도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이제 안내를 하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조금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 봉사활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봉사활동이 솔직히 좀 뻔하잖아요. 남아있는 게 뭐 봉사활동 소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거 이제 그게 단데 내가 좀 더 큰 뜻을 품고 이제 뭔가 내가 주도해서 어떤 봉사의 주제도 정하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면 그거 자체가 이미 좀 학생의 자기 주도성도 많이 보여주면서 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게 적혀있을 때는 일단 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저도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이제 1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생활기록부 입력 시에 가장 힘든 부분을 그냥 자유롭게 한번 써봐 주시면 되는데 시간 많이 안 드리고 한 20초만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냥 편하게 쓰시면 여기에 이제 화면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양이 힘드신 건지 학생이 힘드신 건지 네. 똑같은 내용을 쓰시면 걔가 좀 크게 나타날 텐데 지금 뭐 진로 행발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또 네, 개별화를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가 지금 이게 빨리 이렇게 변하는 걸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힌 내용은 나중에 이게 저장이 된 상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적게 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이제 읽어보면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하진 않은 학생들의 과세특. 네, 맞아요.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빨리 이제 넘길 수가 없네요. 자, 이제 그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빨리 하고 이제 제 사례 빨리 소개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하나 넘어갔나 봐요. 자, 다음 중 새롭게 바뀐 5개 대학 평균 요소가 아닌 것은 아까 저희 이제 4개의 요소에서 3개의 요소로 바뀌었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 공동체 역량. 너무 쉬운가요? 네,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 박람회 정리. 봉사활동, 진로 박람회 정리 활동도 봉사활동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네요.
교과서 도우미. 맞아요. 이거 교과서 배부하는 거 항상 학기 말에 굉장히 힘든데, 교육 분야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역시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요소가 주요 5개 대학에서는 이제 빼기로 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를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허락을 받아서 네. 여기 이제 전체 순위가 다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랜덤의 영어 이름으로 지금 맨발의 네, 컨테사라는 분이 지금 당첨이 되셨거든요. 혹시 누구신지 인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혹시 배지연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시죠? 이 화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콘텐사님을 찾습니다. 네. 네, 혹시 본인이 콘텐사라고 생각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2등이신 분께 넘어가야 될까요? 네. 그러면 배지연 선생님께 넘어갔다고 하시니까 콘텐사 선생님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은 저에게 약간 신규 교사가 된 마인드로 되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거였으면 왜 아기 낳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이 맨날 뭐라 하거든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자, 그래서 그만큼 뭔가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해보고 이제 코로나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해볼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좀 좋았던 부분 위주로 지금 당장 바로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20, 30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컨텐츠가 그거래요. 너무 이제 막 전문적이거나 이래서 막 따라가기 힘든 거 말고 나보다 한 3, 4년 정도 빨리 이렇게 같은 직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약간 꿀팁 같은 거 있잖아요. 좀만 뭐 부장님의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 막 이런 식으로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전혀 어렵거나 막 못할 만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사용해 보셔서 세특 작성이 일단 너무 힘드시니까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나 계속 이제 링크 드리면서 이거 복제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편하시고요. 물론 패들렛 말고 띵커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게 편하시고 혹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영어과 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국어과에서도 국어과도 그럼 이제 국어과 용을 만들어야겠다 하시면서 점점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료로 구매를 하시면 무제한으로 이 패들렛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막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못 받아서 저장하시고 그쵸. 이게 좀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가격이 좀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가격이라 가지고 부담이 좀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좀 예산이 부담이 되시면 예산 지원 안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구글 아이디가 보통 한 2개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전 학교 거 여기 와서 새로 만든 거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 또 추가로 만든 거 이렇게 하면 한 4, 5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구글 아이디가 여러 개면 약간 문서 공유 개념으로 저희가 편집자를 초대해서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이렇게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사용하면 패들렛도 내가 A라는 계정을 주로 사용을 하면 B, C, D에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A를 다 계속 공동 작업자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은 패들렛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도 좀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올해는 또 1학년 진로도 하나 창체 진로를 맡게 됐어요. 처음 만든 건데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본교 같은 경우에는 좀 창체 진로의 컨셉을 좀 잡았어요. 저희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걸로 해서 학생들이 뭐 생글생글이라는 좀 이렇게 좀 좋은 컨텐츠가 있는 신문을 선택해서 여기서 관심 주제나 이런 걸로 신문 기사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심화활동 하는 걸로 해서 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 학생들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데 이렇게 심화된 활동을 그렇게 자주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잘 저장해 놓게끔 안내를 하는 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또 패들렛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제 예시도 주고 뭐 신문 활동도 하지만 또 제가 또 많은 진로 선생님들 그 좋은 사이트도 알고 있고 하니까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도 가끔 할 생각인데 그때 어떤 활동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사실 포트폴리오를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걷어다가 하나씩 보시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거는 아무 때나 선생님 시간이 되실 때 가셔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지만 요즘에 학생들 카메라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이걸 딱 클릭하는 순간 정말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작은 미세한 점까지 보일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 메모하시고 세트 작성하기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친구들의 이제 칼럼들도 다 보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올린 걸 보면 나도 올리는 거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네 이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작성을 했네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의외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딱 이거 활용하시는 선생님 보고 저는 오히려 부작용을 먼저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올리면은 다른 친구들이 쓴 거 다 보고 따라서 쓰지 않나요? 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어떤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이 먼저 딱 치고 먼저 시작을 하면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감을 더 잡아서 샘플을 보면서 더 잘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고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이유 중에 저희 학생은 많고 저희 이제 1학년 학생들 되게 늘어나서 저희 이제 28명으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근데 28명을 교사 혼자서 동시에 잘 관찰하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패들렛이 있으면 그게 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 이거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선생님께서 내신 진도가 너무 빡빡하시고 특별한 활동을 자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아마 고3을 담당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은 보통 수능 완성을 하고 있거나 뭐 수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작년 영어과 선생님 중에 수특 그 지문을 이렇게 프린트로 만들어서 프린트에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어휘를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 한 문제 정도 혹은 두 문제 정도는 학생이 스스로 뭔가 도식화를 해보거나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활동이랑 그리고 지문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쓸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씩 마지막에 키포인트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하나씩 또 프린트로 걷어서 가지고 계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오늘 마지막 활동은 이거야 하고 딱 5분 주시면서 생각해보게 하시고 그 내용을 이렇게 패들렛 하나에 작성하게 해놓으면 쌤이 거두실 것도 없고요. 여기 기록이 돼 있고 쌤이 보시는 과정에서 오늘은 이거 작성을 해야지 오늘 활동이 다 마무리된 거야 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쓰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영어로 작성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작성해봐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어 작문을 잘 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교과서의 주인공이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어떤 걸 바꿔봤을 거야? 이런 것들 영작하는 거였고요. 자기 생각.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관련 단원이 나왔을 때 너가 예전에 여행했던 그 전어를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전어를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주인공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니 이렇게 자기 의견 써보는 그런 활동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막 특별한 걸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교과서 안에서 이제 제가 본문 학습지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한 문제 정도만 좀 신경 써가지고 학생들이 생각하거나 의견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시면 훨씬 더 활동이 이제 나중에 쌓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학생이 평소에 좀 성실한지 아닌지도 당연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걔 중에 또 되게 의미 있게 작성한 게 있으면 그 학생의 어떤 세특이 좀 부족하거나 뭔가 더 써줘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아까 드렸던 노션 페이지가 아니라 새로 드려야 할 노션 페이지인 것 같은데 아마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영어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하긴 했었는데
일단 패들렛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다 모아놨어요. 제가 그동안 제작했던 콘텐츠,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모아놨기 때문에 물론 영상 보시는 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막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 난 영상 보는 게 그렇게 싫더라, 힘들어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만 좀 이렇게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되게 금방 되네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활용하실 수 있고요. 혹시 주변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옆자리나 같은 부서에 계시면 그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이 가르쳐 주시면 거의 가르쳐 줄 것도 아닌 되게 쉬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식공유 프로젝트나 아니면 평소에 수업 노트로 활용하는 그 노트를 그냥 복제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거 로그인 하시고 복제 누르시고 설정만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게 바꿔서 하시면 금방 바로 내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기 초기 때문에 이걸 제가 12월에 말씀드렸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3월이시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하셔도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저의 올해 다짐은 제가 이제 3학년 영미문학 읽기도 올해 또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처음 시작한 것도 있었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 작년에 이제 방학쯤에 국어과 선생님 블로그를 봤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엄청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패들렛은 아니고 알로라는 뭐 다른 또 플랫폼이 있으셨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정말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정말 그 한 번 활동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어떤 점을 잘했고 막 칭찬도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그런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조금 이제 넘어갔네. 자, 조금씩 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학생들이 올린 어떤 뭐 리딩 로그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좋은 점을 넣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좀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보긴 어렵지만 일부 학생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보면서 또 아예 안 한 학생들은 아예 안 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했다라는 그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 그걸 잘 기록할 수 있는 곳이 패들렛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수업 노트 같은 거 갖고 다니긴 했었는데 제가 항상 한 3월 초에는 열심히 적다가 4월부터는 이제 막 바쁘고 이러다 보면 노트도 막 없어져 있고 이렇게 잘 기록을 못 했었는데 제가 기록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 다 같이 서로 피드백 주면서 동시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이렇게 안 보이실 것 같잖아요. 근데 클릭하면 엄청 크게 잘 보여요. 자, 그래서 학생이 작성한 거 잘 볼 수 있고 피드백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굉장히 칭찬해줬던 학생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활용으로는 좀 이런 걱정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제 제가 영어과를 하고 있지만 동교과 선생님들이 제가 막 하고 싶은 활동을 모두 다 그렇게 흔쾌히 잘 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는 이제 이런 패들렛 같은 걸 일단 그냥 만들어 드렸어요. 어차피 저희는 영어과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 2, 3반 친구들 거는 여기다 이제 학생들 접속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5, 6, 7반 여기다 해주시고 저희는 여기다 하고 이렇게 아예 만들어 드리시면 이게 그 학생이 올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제가 수행평가 진행할 때 수행평가도 진행하다 보면 학습지도 있고 뭐 그걸 할 때 저희는 이제 영작을 하기 때문에 영작할 때 좀 활용할 만한 그런 어떤 앱이 있거든요. 그런 교정을 좀 도와주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스스로 교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랑 한번 교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영상 그리고 관련 영상들을 한 번에 이제 다 안내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교과 선생님들한테 다 따로따로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요. 막 설명해드리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패들렛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거 안내해 주시고 이거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하면 뭐 누락되는 반도 없이 그리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없이 다 안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문을 보고 영어과 계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여쭤봤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하시면서 이거 괜찮다 하시면서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영어과 계정 만드는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요. 일단 처음에 학교에서 처음 새로 왔는데 영어과 계정을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행정실에서. 그런데 그래도 좀 이래 좀 긍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좀 알아도 봐주시고 주변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봐 주셨는데, 일단 교사의 개인 계정으로 학교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안 된대요. 그래서 저 정보부장님께 부탁을 해서 ET라고 해서 저희는 진짜 영어과 계정을 따로 어떤 존재하는 그런 계정을 만들었고요. 그 계정에 학교 카드가 요즘에 다 해외 결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카드로 좀 넉넉하게 결제를 해서 나중에 수수료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결제해 주는 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저희가 한 번에 접속하는 가능한 그 인원수 같은 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정확하게 엄청 많이 접속해서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뭐 만드는 과정에서 잠깐 뭐 한두 명이 만들고 공유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걸 여러 명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문제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딱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수업을 위해서 영어과 전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서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이트라서 다시 돌아가고, 네.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공유해드렸던 그 지식 공유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시험 기간 한 2, 3주 전에 저 나름대로 그래 얘들아 한 수업 10분 일찍 끝내줄 테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 뭐 다른 활동을 좀 해서 의미 있는 지식 공유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아예 학기 초에 이 활동을 공유하려고 어제 두 반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이 활동이 다양하게 쓰이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은 제가 이제 들어가시면 학생들에게 관심 분야를 선정해. 근데 학생들이 잘 안 한다고 하신다면 일단 예시를 주면 학생들은 정말 합니다. 그래서 너 진짜 모르겠고 주제가 정말 모르겠으면 그럼 이 중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계열을 이제 자기 전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계열을 골라도 되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건 어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이거 배웠잖아. 여기서는 좀 네가 그래도 관심 있는 게 어떤 거야? 하고 예시를 최대한 많이 주시면 저희 그런 교사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학생들이 그 중에 하나는 골라주더라고요. 오늘 이제 어제 설명했던 것도 예시를 정말 많이 줬어요. 자, 그건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조사해요, 쌤? 그 기사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그래서 사이트를 다 줬어요. 테드에 가도 되고, CNN 여기 10대들을 위한 좀 쉬운 뉴스 있는데 가도 되고, 우리나라 애니타임즈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좀 이렇게 요즘엔 그래픽으로 된 뉴스 좋아하잖아. 그것도 영어로 된 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트를 다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그래픽 뉴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영어지만 그래픽으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단계별로 좀 활동을 세분화한 다음에 하나씩 오늘은 1단계만 하자. 그리고 오늘 1단계 못하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단계로 주면 좀 참여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단계에서 끝난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4단계까지 간 친구들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10%, 20% 이 정도까지였어요. 왜냐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히 참여율은 올라갔고 그 단계까지만 해도 그 학생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었던 활동. 나는 영어로 검색 자체를 해볼 생각조차 안 해봤던 학생이다. 그런데 영어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단어를 좀 들여다보고 이런 활동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조금 수정할 부분이 또 여기 이 부분인데요. 그때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영어로 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뭐 몰랐던 점 보완하는 것 정도만 해봐 라고 했는데 올해는 자꾸 이거를 어떤 다른 과목 어떤 거랑 좀 연관을 시켜보고 싶어. 그리고 네가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랑 어떻게 좀 보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꾸 안 되더라도, 물론 다 안 되겠죠. 이런 좀 고차원적인 활동은 저희 뭐 전체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두 명만 나와도 굉장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꾸 알려주고 기회를 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패들렛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건 이제 그때 결과물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잘한 학생들 위주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단계를 설명해 주니까 아 1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물을 학생들이 만든 거고요. 확실히 한 3주 정도 마지막에 기회를 준 거였기 때문에 결과물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뭐 포스터도 만들 수 있고 뭐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좀 미리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면 올해는 좀 결과물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다른 반에 그 게시판을 만들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과 학생들이었는데 굉장히 더 많은 학생들이 결과물을 냈었고 또 비슷한 활동으로 했기 때문에 다들 학생들이 또 비슷한 그런 학업 성취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좀 협업해서 모두 다 좀 같이 활동을 하기에도 되게 편한 게 패들렛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엊그제 학생들에게 소개했던 게 작년에는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세트가 어떡하지? 라고 해서 시작했다면 올해는 처음부터 학생들이 좀 기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학습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줬고 또 지난 시간에 나와주셨던 우리 김강석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이제 탐구활동의 4단계를 학생들에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정말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어 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제를 좀 2가지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학교를 바꾸는 영어 공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너희가 주변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거기서 개선해야 될 게 뭐야? 근데 저희가 또 학교에서 예산체험회제가 저희 학교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면 너희가 예산참여제도 참여하면서 그걸 영어로 작성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는 영어 교과상의 한계이긴 한데 그렇게 영어로 작성하면 우리의 이 사례가 외국에도 좀 보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어. 이런 걸 좀 목표로 저는 좀 영어로 써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2번째 걸 해도 되는데 또 올해 또 하나 더 제안을 한 거는 학생들이 좀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인까지 같이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더니 학생이 되게 활기차지면서 뭐 되게 열심히 우리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수행평가로 제가 진행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열린 기회를 열어주면 또 다른 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시계를 안 봤는데 몇 시죠? 네, 그래서 학생 후기도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고 이런 학생 후기를 토대로 저도 이제 네가 이렇게까지는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너의 결과물과 너의 생각과 쌤이 느낀 거를 바탕으로 세특을 써줘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세특 쓸 때 도움이 또 많이 됐습니다. 학생이 변화와 성장한 것을 후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녹아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런 성장을 했구나 해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게 아마 1학기 때 썼던 그런 건데요. 저도 이제 제 세특이라서 막 우수 사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세특입니다. 근데 뭐 발표하는 모습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다는 거 이런 거 좀 강조해서 써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자료가 진짜 많네. 이 학생은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찾아본 거예요. 근데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또 그런 적극적인 학생이 있으면 학교 반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좀 참여하는 학생들이 또 늘어나요. 그래서 그 점도 조금 강조를 해서 써줬고요. 학생들에게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대학교에서는 너희가 검색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요즘에 검색은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너무너무 잘해.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잘하고 자료를 잘 정리했다까지 쌤이 써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입학사정관도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제2차 어떤 그 생산을 해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더 깊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거나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어차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판적인 의견, 해결책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없더라도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하자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가 기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활동이 적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학생의 역량이나 교사의 평가가 들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저희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작년까지 자율과정을 아직 안 하신 학교는 올해는 무조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학교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미래사회 탐구활동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이제 탐구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잡아놓고 탐구형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도 패들렛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패들렛을 통해서 학급 하나를 대상으로 했는데, 학급 하나가 아니라 전체 학급별로 다 대상으로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3학년이기 때문에 진로와 연관된 깊은 주제로 본인이 정말 생각한 거, 그리고 정말 심도 있게 자기가 원래 꿈이 이건데 요즘에는 이제 푸드테크의 발달로 인해서 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여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가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을 발표를 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는 학생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1차 시에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역시 예시를 항상 같이 줬었어요. 리사이클링을 주제로 해서 예시를 줬었고, 역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추천해줬고요. 그리고 심화할 때 조금 3학년들은 제가 영어 그 지식공유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더 심한 활동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해결책이나 보완책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봐. 그리고 너 관련된 경험 공유를 해봐 했더니 확실히 3학년 학생이기도 했고 본인 진로에 관련된 거여서 그런지 굉장히 결과물이 좋았고요. 이런 결과물 예시도 활용을 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활동의 4단계를 올해는 조금 더 강조해서 이런 심화 탐구 활동까지 도달한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세특인데 제가 아마 보내드릴 PDF에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학교 자율과정 실제로 했고요. 저는 또 역시 패들렛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1, 2학년 학생들 다 모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1학년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2학년 학생들만 왔었는데요. 학생들이 그때 이제 같은 반 학생도 아니고 다 다른 학생인데 같은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소감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들어준다든지 거기에 실제로 학생이 돼서 막 발표도 하고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것을 서로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쌤이 한번 줘봐라. 그 수업에 대해서, 친구의 수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봐 하고 그 보통 칭찬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굉장히 단점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피드백을 하는 걸 보고 이게 패들렛의 또 장점 중에 정말 여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조언을 해주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특히 서로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이렇게 소감 같은 것도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히 패들렛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자율과정 관련해서 교육과정 부장님이 저한테 당부를 해주셔서 생기부 담당이시니까 이거 꼭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교육과정 부장님과 함께 자율과정을 개설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달라졌어에 대한 세특도 열심히 썼고요. 하면서 느꼈는데 학생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참여를 하면 정말 어떤 걸 안 써줘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생기부 작성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빨리 나갈 건데요.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역시 이제 자료에 드렸어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왜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그런 좀 심화되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투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학생들도 좀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탈출 게임 구글 퀴즈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거는 전 교과에서 많이 하고 아마 처음에 과학과에서 시작이 돼서 굉장히 유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참여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객관식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한 단원이 끝나고 한 단원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참여를 해줬고 제가 뭐 자기소개도 역시 구글 캐지로 한번 해봤었는데 이것도 참여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었는데 생각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2학년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재밌었고 이제 뭐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됐었다라는 내용이 많았고요. 이거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공유해드린 학생 후기가 다 이제 구글 퀴즈로 역시 받은 거였어요. 이것도 제가 양식을 공유를 아마 거기 링크에 넣어놨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실 때 시간을 일단 좀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시기가 이럴 땐 안 돼요. 막 이제 12월 다 끝나고 거의 이제 종업식 직전 이럴 때 쓰면 학생들 다른 것도 써야 되고 너무 쓸 게 많아서 안 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날짜는 기말고사 직전에 마지막 어떤 큰 활동이 끝났을 직후에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저도 이건 이제 다른 선생님이 연수하실 때 저는 이제 후기스 같은 거 쓸 때는 시간 정말 넉넉한 1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충분히 고민하고 많이 본인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활동 내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주면 훨씬 더 학생도 쫓기지 않는 마음에서 본인의 활동을 충분히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쓴 그런 활동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 학생들의 그 성장을 잘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활동을 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잘 활용을 하시면 세특 쓸 때 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 이 아이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수업 자료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꼭 저의 그 최종 목표가 이걸 꼭 수업에 또 꼭 써먹어야지 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네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아바타로 발표를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발표를 시켰고요. 발표할 때 영어로 발표하기도 했고 발표 내용에서도 그냥 네가 안 지식 말고 너희 느낀 점을 한번 말을 해줘 라고 했더니 느낀 점을 영어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잘 보이실 텐데요. 얘가 지금 입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발표를 하는 아바타가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도 많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즐겁게 참여하고 이것까지 가지 못한 친구들도 제가 그냥 아바타 만들기를 하자. 그리고 자기소개 짧게 자 5문장으로 너 소개하자 라고 했을 때 꽤 많은 친구들이 남학생들도 왜 이렇게 좀 잘 참여 안 하는 조용한 남학생들 있잖아요. 남학생들도 이것만 하면 돼요 선생님? 이러면서 참여를 했거든요. 영어로 녹음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좀 쪼개시고 좀 쉬운 활동도 꼭 포함을 시켜서 학생들 참여를 유도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 중에 이 활동이 의미 있었고 재미있었던 이유들을 이렇게 써줬었는데요. 일단 흥미롭다. 이게 좀 새로운 그런 플랫폼이어서 흥미로웠다라는 내용이 많았고 그래서 열심히 참여했고 여기서 내 목소리가 나오니까 내 목소리가 차마 이상하게 나오는 거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녹음을 하고 그러면서 연습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쓸 때는 쓸 말도 많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써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학생을 마지막으로 거의 마무리를 해볼게요.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a human, a word that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저희 이제 이 학생이 Douglas 영어를 MacArthur 읽을 was 줄 모르는 an American 학생이 military 이게 leader 한 who led the 활동이에요. Insurance 그런데 이 Operation. 학생이 Douglas 2학기에 entered the Texas 뭔가 Military 모든 School 수업에 in 열심히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1193, 정말 entered 영어 the 시간에 West 열심히 Point 하는데 Academy in 저한테 이거를 1899, 선생님 저 and 이거 할 거예요 graduated 라고 하면서 자꾸 as 오는 a 거예요. 근데 저는 senior 그때 in 처음에 생각에는 1903. 끝까지 안 하겠지라고 속으로 General 생각하고 MacArthur 있었는데 was the top 정말 commander of 이거를 the 본인이 United 디자인해서 States in the 핵심어를 Pacific 하고 War. And 영어를 when 읽을 줄 World 모르니까 War II 이거를 broke out, 네이버 he 파파고에 attacked 자기가 Japanese 만든 대본을 occupation 넣었어요. forces. 그리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Also, he 연습하고 was the 모르는 걸 commander 저한테 of 또 the 물어보고 US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who 물어봐서 helped 이걸 the 한 거예요. Republic of 그래서 Korea 너무 and 이 학생이 led 이걸 the 발표를 하는데 너무 victory 감동적인 by 거예요. commanding the 담임 선생님들도 너무 operation. 좋아하셨고 그래서 In 굉장히 that he 기억에 was the 남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설마 하겠어 라고 했던 친구조차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역량도 발견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특히 공교육에서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하고 다 뭐 4단계까지 가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어 그 역량은 아니더라도
그 나머지 역량이 또 발견되는 게 또 그 영어 수업에서 또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영어에 대한 그런 뭐 영어를 잘한다, 영어에 대한 성취 내용은 많이 없더라도 그 부분을 또 세특에서 강조해서 써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세특을 쓰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취 낮은 수준 학생들을 위한 활동들도 제가 몇 개 더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활동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과 활동이긴 하지만 다른 과에도 적용을 하시면 좋을 만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이유에서 이게 좀 수준 낮은 활동도 하시라는 것을 좀 쉬운 활동 그리고 간단하게 큰 활동이지만 끊어서 여러 번을 통해서 하시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요만큼을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참여율이 낮았던 학생들의 세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 하나라도 참여를 했으면 그걸 의미 있게 보고 그걸 좀 이제 세특에 녹여내서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어떤 날은 이 학생이 온라인 게시판에 그래도 오늘의 수업 활동 정리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활동을 적어주고 이렇게 좀 개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다 패들렛 덕분에 가능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나머지 수업 활동 사례도 제가 노션 페이지 아까 드렸던 거에 정리된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 세특을 쓰면서 내가 어떤 2015 개정 핵심 역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술을 했을까라고 조금 나름 정리를 해본 건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훨씬 더 훌륭한 세특을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기존에 써왔던 세특에 조금 좀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큰 변화가 없으셨다면 2015 핵심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출발하셔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시고 또 그걸 세특에 녹여내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세특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끝내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연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한마디였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추천서도 못 쓰고 자기소개서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써줘야 되는데 학생 한 명당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시잖아요. 1학년 담임 선생님, 뭐 국가 선생님, 3학년까지 가면 엄청난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데 내 아이를 위한 내 아이의 세특을 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편의 아름다운 추천서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 학기 초니까 3월에 제가 한 활동 중에서 마음에 드는 활동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꼭 하나 직접 만들어 보시고 학생들과 즐거운 수업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분명히 긴장되셨다고 하셨는데 30분 이후부터는 막 쏟아내셨어요. 지금 지금 선생님들께서 막 정보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다 정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말 대박이었다, 최고였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혹시나 나 오늘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질문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나 오늘 여기서 질문 안 하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 꼭 질문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질문을 해야겠다. 한 분은 해주셨네요. 혹시 요거 마이크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이크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 지금 성은 어떻게 되시죠? 올라가가지고. 네, 박은정 선생님 혹시 마이크 되시는가요? 박은정 선생님 마이크 되세요? 그럼 김정은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김정은 선생님 오늘 질문 하고 싶으셨다고 하시니까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영어는 사실 학생에 따라서 정말 수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조기 교육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에 따라서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지금 있는 학교에서도 정말 되게 다양하게 특히 영어라는 과목이 더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중간을 맞춰서 해야겠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잘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교과서 수업은 이렇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못하는 학생들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좀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영어만 이렇게 지식만 전달하는 거는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컴퓨터실도 막 자주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영어를 즐겁게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배우는 거를 요즘엔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량도 영어 교과 시간의 활동을 통해서 다 같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영어 교과 지식 자체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더 요즘에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너무 활동 위주가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러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선택을 지금 꼭 해야 된다면 저는 지식 전달 위주랑 이래 영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면서도 다른 이 세상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역량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좀 어려워서 지금 손 드신 선생님도 있는데 질문은 제가 어디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라고 나중에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선생님께 답변을 받아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질문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전소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마 강의 자료를 어디서 받아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쇄도하고 있는데요. 네. 자, 저희가 피드백 링크를 하나 드릴 거예요. 구글 시트인데 구글 링크를 하나 드릴 겁니다. 여기에 오늘 티타임이 어땠다 라는 거와 함께 이메일 주소 남기는 곳이 있어요. 거기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메일에 쫙 정리해서 파일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구글 지금 보내드린 곳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이게 글이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복사를 해주세요. 네, 복사를 해서 어디 메모장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데다 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티타임 피드백 남겨주시면 이 주소를 잘 갖고 계세요. 주소 갖고 계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시죠? 네,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께 오늘 이 학생부 바이블이 요 전소영 선생님도 저자로 참여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부 바이블도 하나 보내드리고 그리고 300 프로젝트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300 프로젝트는 우리 김정은 선생님 질문하셔서 하나 보내드리고 학생부 바이블도 지금 당첨되신 분들 계열 하나씩 선택해서 저희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 보면은 저한테 1대1 채팅 걸 수도 있고 지금 링크까지 보내드렸어요. 저한테 오픈 채팅방으로 대화를 걸 수 있는 링크까지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당첨 상품, 수령인 배송 주소,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또 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 티타임 공식 채팅방이 있죠. 혹시나 안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인 추천이나 아니면 타 채팅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이 공식 채팅방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공식 채팅방에 계시면 저희가 또 다음 티타임의 링크라든지 다음 티타임은 언제 합니다라는 여러 가지 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여러 가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리면 거기다 막 감사합니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채팅방에 저의 글을 꾹 누르시면은 하트, 뭐 엄지척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글에 이모티콘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채팅방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마음 잘 받았으니까 그거 하면 지금 밤에 너무 울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 공식 채팅방에서는 이렇게 하트로 표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1대1 채팅방 걸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전소연 선생님의 요 새학기 수업 준비 꿀팁까지 전달을 드렸고요. 정말 오늘 진짜 엄청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정보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예, 아까 보니까 선생님께서 틀으신 툴들이 아이클라우드, 노션, 뭐 미리 캔버스, 패들렛 너무 많아요. 와, 이거를 그래서 아마 전소연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이걸 잘 쓰는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물어봐라 라고 하셨는데, 아마 모든 선생님이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전소연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었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찾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또 습득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좀 놓친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영상은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또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소연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유를 해주셨지만, 이 티타임은 누구나 티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례를 공유해주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오늘 피드백이나 아니면 저한테 1대1 채팅방으로 저도 이런 것들로 선생님들께 사례를 나눔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봤는데 이런 것들 다른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티타임의 문을 좀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오늘 200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200분의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의 어떠한 가지고 계신 콘텐츠들도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템이 있거나 콘텐츠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자, 다음 주 3월 30일에는 진로 선생님 대상으로 진로 캠프 간담회를 할 거예요. 저희 캠퍼스 멘토의 진로 캠프 교육팀이 있는데 그 교육팀이 진로 선생님들께 좀 인사 좀 드리고, 전화 통화로만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인사드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고 진로 캠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30일에 그런 게 있고요. 자, 4월에도 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4월에는 4월 13일에는 온라인 진로교육 메타버스 섬이라는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4월 13일에 할 예정이고요. 3월 30일에 이거 꼭 진로교사만 듣는 건 아니에요. 진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요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제가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서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0일 날은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300프로젝트 도서의 저자이신 조현심 작가님과 손현배 선생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독서 청소년을 위한 300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하는 거고, 이 책에 또 어떤 내용이 있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4월 26일부터 28일은 교육박람회가 열려요. 코엑스에서 교육박람회가 열리는데 저희 캠퍼스 멘토가 부스를 엄청 크게 들어갑니다. EBS 뺨치게, EBS보다 큰가? 저희가 거의 엄청 크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 아마 교육박람회 코엑스까지 오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교육박람회가 어떻다라는 것들도 한번 공유해 드리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또 학부모나 선생님들께 유익한 티타임, 티타임을 또 27일 날 4시간, 1시부터 5시까지 또 선생님 3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십니다. 지금 섭외되신 선생님이 그때 전소연 선생님이 또 오세요. 전소연 선생님이랑 김강 선생님이랑 또 선생님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두 분
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난 정말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엑스로 오시면 되고, 나 다시 듣고 싶어. 학부모에게 또 얘기하는 건 또 어떤 특강으로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저희 티타임과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진짜 조금 쏟아냈는데 좀 정리가 됐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좀 만족스러웠죠? 그래도 우리 전세현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다들 만족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족 안 하셨다면 피드백에 만족 안 했다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다, 완전 만족이었다 라고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정말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이 진심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 티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